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절박함 가운데 배운 것은 성실함이었다. 저는 느린 학습자 분들 보면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YTN 라디오가 지난주부터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와 함께하는 코너죠. 경계성 청년들의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숨은 그림 찾기. 이 코너는 느린 학습자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분들이 본인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십니다. 경계청년 배규하 씨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규하 씨. 네, 안녕하세요. 별빛 책방에서 편집자로 일하는 배규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계청년들의 좋은 선생이죠. 김찬민 선생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국회와 별빛 책방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행복학교 별교사 김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규하 씨 안 떨려요? 떨리죠? 근데 지금 얼굴은 전혀 안 떨리는 것 같은데요? 안 떨리는 척하는 거예요? 글쎄요. 좀 경직돼 있긴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규하 씨 얘기가 궁금해서 모신 거니까 규하 씨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느린 학습자, 경계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규하 씨가 직접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느린 학습자, 경계 청년들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느린 학습자 경계 청년들은 무언가 명확히 정의가 내려진 것은 없습니다. 많은 기관과 정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가벼운 정서적, 정신적, 지능적, 발달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 비해서 배움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울 수 있는 시간 말이죠. 가벼운 정서적, 지능적, 발달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그냥 늘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배움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김찬민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런 경계 청년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저는 원래 바로 경계 청년들하고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법인의 경계 청소년 교사로 들어와서 함께 활동을 하다가 좀 더 기회가 생겨가지고 경계 청년들과 같이 함께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교육만 맡다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청년 쿠키 아자라마 먼저 있었고 이제 청년 쿠키 올해 3월에 만들었고요. 이제 별빛 책방도 올해 이제 7월 7월에 새롭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편집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규하 씨 딱 이 정의 내리는 게 그 책 만드는 사람 같았어요. 원래 책 읽는 거 좋아했어요? 그럼요. 그게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책 읽는 거는 좋아합니다. 근데 책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책 읽고 만들고 하는 그 차이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라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높은 완성도를 추구하다 보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책 읽는 건 내가 선택하는 소비자인데 내 책을 읽게끔 하는 제작자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규하 씨의 얘기와 함께 우리 찬민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은데 두 분 다 이렇게 경계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숨은 그림 찾기라는 코너를 만든다고 할 때 굉장히 기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은 YTN에 나온다는 거가 굉장히 막 이렇게 떨리고 설레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아주 나라를 흔들 정도의 큰 사고를 치시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는 근데 타의적인 거고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저희가 모시는 건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필요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YTN까지 와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일단 굉장히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이 순간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했는데 그걸 언론이 알아주고 특히 생생경제 경제 전문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다룬다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규하 씨는 어땠어요? 예. 경제청년 당사자로서 정말 큰 채널이 YTN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같아요. 그럼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규하 씨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별빛 책방?
네네. 그러니까 책을 파는 곳이에요? 출판사예요? 출판사인데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출판사 이름은 법인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모르고 그 전에 이제 저희 출판사 이름은 공모를 받아가지고 제일 많은 이제 그 호감 그런 응원을 받은 그 이름이 별빛 책방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뜻이요. 글쎄 정작 사실 지난주에 나오셨던 네. 그 최원재 가디언님이 네. 지으신 이름이어서 그분께 제가 여쭙고 걸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법인을 상징하는 게 별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 학교도 옛날에 이제 성장학교 별, 청년행보학교 별, 그리고 그러니까 법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학생들도 별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저희를 법인을 상징하는 게 별이기 때문에 그 별이 네. 늘 떠 있는데 어느 때는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별이지 않을까. 그리고 별빛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지만 누구나에게나 마음속에 상상되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싫지 않잖아요. 별빛 기분 그렇죠. 나빠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제가 해석까지 해드리래요. 자, 그러면 어떤 책 지금까지 만들어 보셨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저희가 무실적 출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정말 어느 출판사에게든 네. 그 첫 책은 유일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책을 과연 어떤 책으로 출판할 것인가 저희가 굉장히 신중히 고민을 하고 저희 뜻을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YTN 라디오 생생경제 최초로 무실적 출판사를 해서 일하시는 우리 분들을 모셨어요, 지금. 그러나 별빛처럼 빛날 네네. 출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능성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경계 청년들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저희가 뭐 무실적이긴 하지만 네. 다른 출판사에 비해서 많이 느릴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익 구조도 다른 출판사들이랑 조금 다르고요. 이익보다는 사회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이제 느린 학습자분들의 일자리, 경계 청년들의 일자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은 뭐 저희는 늘 그렇듯 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그렇듯 답을 찾지 않을까. 그 말이 굉장히 신뢰가 가면서 묵직하게 가슴에 와 닿네요. 규하 씨 어때요? 우리처럼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세상 속에 조금은 느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본인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근속 연수가 3년을 와. 조금 넘었는데 네네. 이게 제 인생에서 정말 유일한 기록이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제가 남들보다 느릴지라도 그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받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그렇죠. 그럼 다른 데서도 일을 해본 적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그때는? 슈퍼마켓도 있었고요. 뭐 물류창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아르바이트, 맞아, 호프도 기억이 나고요. 뭐 과외했던 기억도 나고요. 와, 엄청 예. 많이. 과외도 있었어요? 예. 와, 많은 일을 했네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규하 씨의 그런 특징들을 네네. 이해해 주시는 분도 물론 계셨지만 네.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을 것 같아요. 예, 참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관하기는 힘들지만 그저 좀 확실히 이제 적응하기 힘든 환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땠어요? 씨는 그걸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내가 그만두자 하고 이렇게 피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회피를 좀 많이 하는 성격이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선생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사실 이 코너가 경계성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코너니까 직접 당사자가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해를 구할 일이라기보다는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선생님께서 우리 경계성 청년들과 지내시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다라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도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경계 청년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 정말 좋은 매뉴얼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느린 학습자분들은 어쩌면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 사회가 좀 더 시간을 내서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좀 더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기다려주면 저희는 절실하고 절박하니까 그에 응하는 답을 주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니까. 규하 씨, 절박함과 절실함은 어떤 거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일까요? 절박함과 절실함. 아무래도 일단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경계선급 장애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민법상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때, 나도 남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적어도 나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내 자존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제 동료들, 선후배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일과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 맞네요. 그러니까 세상의 속도에 내가 쫓아가려는 절박감, 그리고 인간으로서 내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일과 사랑. 네네. 일은 하고 있고 사랑도 해요. 여기 뭐 사랑이야 뭐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네. 여자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 건 뭐예요, 선생님? 아니, 여자친구를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규하 씨? 저는 뭐 각자의 어떤 입장이나 사생활을 존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 찬민 선생님 규하 씨 때문에 살았네요. 네, 각자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코너를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와 함께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 경계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잘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너를 하는 거거든요. 느리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뭐 사견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남들보다 느린 대신에 정말 꼼꼼하게 성실하게 일처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업무의 이게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만약에 그러다 보면 실수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로 인해 수습하는 시간 이게 또 줄어드는 그런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느린데 사실은 빠르면 실수를 하니까 그 실수 수습하는 시간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총량으로 보면 어쩌면 느린 학습자들이 하는 일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멀티는 잘 안 되시죠. 저는 멀티는 잘 되는데 전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느리게 일하시는 분들은 멀티가 안 되는데 또 집중을 잘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집중력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중하기가 좀 힘드실 때도 있죠. 저는 그냥 평생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은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런 특성들이 이제 경계 청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그렇죠.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경계 청년들을 가르치실 때는 네. 좀 어떤 이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 어떤 교육들을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강조하는 게 기술보다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를 우선시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기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빠른 사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렇겠죠. 오신 분들이라서 그런 거를 먼저 회복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일을 배우면서 치유적인 수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기술 능력을 먼저 회복하고 그런 도중에 이제 일을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내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그래야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관에서 선생님 같이 좋으신 분 만나서 교육을 받고 나서는 누군가랑 관계 맺는 게 조금 편해지셨어요, 우리 규하 씨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속 기간도 3년 이상, 그죠? 뭐 그렇게 대단히 자랑할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랑할 일이죠. 어쨌든 그건 분명한 거니까요. 네. 규하 씨 지각 같은 것도 잘 안 하죠? 아, 그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석도 안 하고? 결석 웬만해서 안 하죠. 네. 이전에는 바리스타 일을 하셨다고 하셨고 지난주에 오신 경계 청년도 바리스타 일을 하는데 사실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탈북민들이나 처음 사실 가장 쉽게 배우는 게 커피 내리는 기술이고 처음에 하세요. 근데 물론 그 길도 너무 귀하지만 저는 너무 기뻤던 게 규하 씨는 이 책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좀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바리스타 일을 했을 때와 지금 출판 일을 할 때의 차이? 바리스타 일과 출판 일은 사실 둘 다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커피를 사랑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말과 글도 사랑합니다. 근데 바리스타인은 이제 또 손님을 대하는 게 일상인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그 대목에서 제가 어려움 겪어가지고 결국 보직 변경을 요청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출판업도 이제 이거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말과 글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걸 손님들께 팔아야 되는 상품이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힘들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결국은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 책은 내가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혼자만의 싸움일 수 있는데 바리스타는 또 그 같이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돌발 상황 같은 경우들이 있고 하면 우리 규하 씨 같은 경계 청년들은 그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겠네요. 돌발 상황에 대한 좀 취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출판은 아무래도 무언가 프로젝트나 원고나 포스터 이런 걸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가안을 만들고 시안을 만들고 진행이 돼서 일단 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 대면 업무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더 잘하는 사람들, 저도 주로 이렇게 소통은 제가 하고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팀으로 움직여서 그 역할을 배분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리스타는 정말 혼자 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사실 경계 청년이라는 게 정말 그 경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여러 사회적인 구조와 문제 속에서 이런 경계 청년으로 사는 분들도 많고 경계 청소년으로 그 내 자녀가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우리 아이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규하 형처럼 규하 오빠처럼 저렇게 잘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디언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경계 청소년들이나 찾아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가디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가디언 그냥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면 법인의 상징 같은 존재고요. 네. 그래서 뭔가 가디언이 없으면 저희 법인이 뭔가 별빛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성장학교별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이나 청년행보학교별 청년학교를 다녔어야 하고요. 거기서 관계적인 기술을 많이 쌓고 나서 많이 이제 회복이 된 상태에서 일자리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바리스타, 청년 쿠키, 별빛 책방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차근차근 이제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일단 청년행보학교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청행별의 모든 학생들은 다 크루예요. 그 다음에 캡틴 크루, 이제 리더, 그 중에 리더가 되고 거기서 이제 예비 가디언, 인턴 가디언, 가디언 순으로 이제 계속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거칠수록 되게 까다로운 과정인데 근데 그 단계를 거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가져가는 그 성취감도 대단한 그렇군요.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가 일자리네요?
그렇죠. 네. 결국은 네. 그 일을 하기 위해 경계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과정인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럼 관계기술 등록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렇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그렇죠. 기초 과정인 거거든요. 그럼요. 일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 과정 거치면서 나 정말 포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런 적 없었어요, 교아 씨? 셀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본인을 다독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주셨던 조언도 크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생각했습니다. 나의 행복. 저는 항상 저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만 나의 행복만 고집해가지고 더불어 행복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어느 날 깨달으면서부터 이 일을 하는 게 계속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만 고집하면 결국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네요. 네. 관계 속에서. 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한 사람을 근로자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고. 그러면 예전과 지금 삶을 비교했을 때 일자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제일 커요? 일자리가 없었을 때는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건전한 그런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그런 열등감과 패배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일을 구하고 나니까 나도 노력을 하면은 그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이구나. 거기서 이제 얻는 그런 기쁨과 보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과 패배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느린 부분 한 분야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 마음속에 패배감과 열등감을 안고 사는 거니까 그걸 오히려 경계청년들은 인정하고 나는 원래 그래 인정하고 그 부분에서 더 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방송 들으시는 사장님들 중에 나도 느린 학습자들하고 일 한번 해볼까? 고용 한번 해볼까? 이런 분들에게 또 마음과 현실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염두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항상 필요한 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면 인내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변수를 맞닥뜨리면 되게 당황을 하게 돼요. 근데 느린 학습자분들은 더 당황하고 얼어붙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런 변수도 같이 배워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날이 와요. 일이라는 거는 언젠간 익숙해지는 거니까. 익숙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누구보다. 원하시는 수준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규아 씨가 청년들을 대표해서 우리 나를 고용할 미래의 사장님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요. 글쎄요. 사실 길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마다의 그 사정이 있고 그리고 경계선급 장애 청년이 얘기했지만 다 저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도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접받고 싶은 만큼만 대접해 주시라. 그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했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실 필요도 없고 대신 단지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면 똑같은 노동자처럼 내가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코너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러실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요. 이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정말 상생하는 사회고 또 이런 경계 청년들이 함께 안에서 살 수 있는 사회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아우러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니까요.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이 코너 함께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책 꼭 나오면 네.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숨은 그림 찾기 배교아 청년 그리고 김찬빈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